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V60 부분 변경입니다. GV6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전용 전기차고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내연기관 베이스의 전기차와 구분이 되죠. 내연기관 베이스의 GV70이나 G80은 차명 뒤에 전동화 모델이라고 이름이 붙죠. 부분 변경된 GV60은 변화의 폭이 크진 않습니다. 안팎의 디자인이 조금 바뀌고요. 편의 사양이 좀 더 좋아졌고, 그리고 배터리가 늘어난 게 특징이에요. 배터리 용량은 84.0kWh고요.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스탠다드 이륜이 481km, 퍼포먼스는 382km입니다. 라인업은 스탠다드 이륜과 스탠다드 AWD, 그리고 퍼포먼스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퍼포먼스입니다. 전면 디자인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헤드램프와 범퍼 아래쪽의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렇게 변화가 크지 않음에도 뭔가 기존 대비해서 얼굴이 한결 예뻐 보이네요.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헤드램프인데 이번에 MLA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상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MLA 헤드램프가 점등이 되지 않았을 때도 디자인적으로 차별화가 돼요. 측면 디자인도 휠만 제외하면 기존과 거의 같고요. 차체의 비율로 보면은 현대차 그룹에서는 EV6와 가장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SUV가 아니라 좀 더 납작한 크로스오버에 가깝죠. 그리고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유리의 면적이 좀 작은 편이고요. 후면은 범퍼 하단이 차체 색상과 동일한 것만 제외하면 기존과 같습니다. GV70이 부분 변경되면서 방향지등이 위로 올라갔는데 GV60은 여전히 방향지등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번에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되면서 스포일러에도 카메라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부분 변경이 되면서 리어 와이퍼가 생긴 아이오닉 5와는 달리 GV60은 여전히 리어 와이퍼가 없어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55에 40R 21입니다. GV60의 기본 타이어 사이즈는 19인치부터 시작하는데 퍼포먼스는 21인치 한 가지죠. 실내는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요즘에 제네시스 부분 변경된 차들 보면은 통합형 27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차도 부분 변경되면서 27인치의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요. 부분적으로 터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실내의 소재라든가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아요. GV60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브랜드의 엔트리 모델 치고는 이런 내장재가 전반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내장재들을 보면은 현대 브랜드와 좀 차별화가 되죠. 근데 옵션이 들어간 곳과 기본 소재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 내장재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 이 상단은 보는 거 대비해서 약간 좀 단단한 편이고, 반면에 시그니처 옵션이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프러시안 블루와 스카이 블루 투톤 색상인데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 내장 색상을 보면은 이게 국산차가 아니라 약간 좀 프랑스 차에 좀 더 어울리는 그런 색상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시는 시승차의 경우에는 도어 트림 쪽에 넓은 면적으로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고요. 이 스웨이드도 이게 또 파란색인데, 그러니까 지금 실내가 거의 전체적으로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양 같으면은 필러와 천장에는 이제 스웨이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는 지금 옵션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여기는 그냥 직물이에요. 근데 보통의 차와는 달리 필러와 천장도 이게 파란색이어서 이것도 얼핏 보면은 약간 좀 스웨이드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GV60 부분 변경에도 27인치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니터부터 계기판까지 한 장으로 쭉 이어진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끊김없이 쭉 이어져 있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지금 모드에 따라 다른데 와이드로 설정을 한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한 장으로 쭉 이어지죠. 어쨌든 지금처럼 홈 화면에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주로 사용하는 메뉴가 나오고요. 그리고 맵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 맵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지금이 와이드 3D고요. 지도 고정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죠. 그리고 주행 방향 2D와 또는 주행 방향 3D,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와이드 3D가 있습니다. 증강현실도 지원이 되고요. 증강현실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이 앞쪽의 그 그림이 이 모니터라든가 계기판에 표시가 되죠. 어쨌든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메뉴가 나오고요. EV로 들어가면은 EV 충전과 관련된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이렇게 세부 메뉴가 표시가 되고요. 이런 거는 제네시스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그 전기차와 동일한 메뉴죠. 참고로 이 차는 오디오 옵션이 적용된 사양인데, 이렇게 오디오 옵션이 적용된 사양의 경우에는 혹시 아닌 사양보다 이런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 오디오 음질이 한결 낮고요. 바로 얼마 전에 시승했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보다도 동일한 음원일 경우에 음질이 한결 낮네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자주 사용하는,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뉴는
현대차 그룹은 거의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운전자 버전은 ADAS고요.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면은 브레이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와 스포츠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모터랑 스티어링, 서스펜션 뿐만 아니라 이 LSD와 ESC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VGS 기능도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가 된 거죠. 액티브 사운드는 어라이즌과 헤리티지 블랙 두 가지가 있고요. 이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면은 이 마스터 음량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운드는 오디오 관련 세팅이고요. 여기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이제 끄고 켤 수가 있죠. 이 차 역시도 엔터테인먼트 같은 컨텐츠가 강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라든가 블룸버그,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이 컨텐츠를 여기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3D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메뉴를 그러니까 이 그래픽으로 보면서 한 번에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GV60은 또 여기 메뉴에 또 게임이 없네요. 보통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이 보통 같이 있는데 이 차는 여기 지금 홈 화면에 없네요. 그리고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인데 이 3D 뷰 같은 기능은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차라든가 또는 제네시스까지 다 동일하게 기능이나 화질이 동일합니다. 지금처럼 360도로 차를 돌려서 볼 수가 있고, 앞뒤 모두 4가지씩 앵글이 지원이 되고요. 이 차는 전체적으로 사양이 좋은데 무드 조명은 아주 그렇게 많이 들어간 편은 아니에요. 기어 레버와 도어 트림 그리고 대시보드에만 일부분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빛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신차들, 그러니까 EV3보다 오히려 빛은 좀 덜 예쁜 것 같아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양치 패널이 있고요. 이 공조양치가 모니터에 비하면 조금 위치가 낮긴 한데 눈에는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위치고요. 요즘처럼은 물리 버튼이 많은 편이에요. 공조양치 아래쪽에는 USB 단자 2개와 12V, 그리고 이 안쪽에 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 수납 공간이 운전자가 좀 멀어서 운전 중에 이렇게 물건을 넣고 빼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센터 콘솔은 플로팅 타입이고요. 여기에 그 디자인 터치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디자인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플로팅 타입이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보통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아래쪽에 공간이 있긴 한데 여기다가 물건을 이렇게 놓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대신 이 안쪽에 그물로 된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고요. GV60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어 다이얼인데, 이 기어 다이얼이 그러니까 실내에서 이제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해도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근데 이 아래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납 공간이 여기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 공간은 조금 줄인 것 같아요. GV60은 글로브 박스가 일반적인 차와 좀 달라요. 보통은 이렇게 열면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서랍식이에요. 열면은 이렇게 앞으로 쭉 밀려나오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런 그 손잡이도 안쪽에 약간 돌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좀 디테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바닥에도 이렇게 고무를 깔아놨고요. 이번에 실내에서 디자인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운전대가 아닌가 싶은데, 기존에 비하면 운전대가 조금 더 작아지고 약간 좀 더 스포티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운전대 림 역시도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동일하게 블루로 색상을 맞췄고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이게 소재가 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약간 좀 미끄러운 느낌도 있고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보면은 운전대 림의 두께는 적당한 편입니다. 운전대 조절은 전동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크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부스트 버튼이 따로 있죠. 계기판 디자인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러니까 디자인의 변화가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이것도 내비게이션의 모드에 따라서 조금 위치가 달라져요. 어쨌든 오른쪽에서 구동력 배분이 보이고,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보가 같이 표시가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기본적인 사이즈라든가 표시되는 정보는 동일한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처럼, 그러니까 주변 차들 애니메이션이 좀 더 정교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좀 의아하죠. 비슷한 시기에 부분 변경된 이거보다 윗급인 이 GV70은 그냥 지우개인데, 이 차는 그러니까 EV3처럼 주변 차들 애니메이션이 좀 더 정교해졌습니다. 이 차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적용 사양이고요. 아이오닉 5와 위치는 조금씩 달라도 작동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리 거울처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접는 건 이거고요.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되는 거죠. GV60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하체 세팅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춰서 시트 쿠션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기존에 시승했던 차에 비하면은 시트의 쿠션이 조금 더 탄력이 생겼습니다. 약간 좀 단단과 부드러움을 적당히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전체적인 사이즈는 충분하고요.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어 트림 이 부분에 굉장히 폭넓게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뱅앤올루슨 스피커 커버인데, 이 부분이 디자인과는 별개로 플라스틱이 좀 되게 딱딱합니다. 2열의 거주성은 기존과 비슷하고요. 일단 쿠션이 조금 더 단단하고요. 반면에 2열 시트로서는 좌판 길이는 더 그렇게 짧지 않고요. 오히려 2열 시트로서는 좌판 길이가 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대차 그룹의 SUV가 이 각도 조절 폭이 크잖아요. 이 차 역시도 지금이 대략 한 거의 90도로 세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최대한 눕히면은 이 정도까지 2열 시트 등받이가 눕혀집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좌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차들보다 이 앞부분이 약간 좀 들려 있어서 처음에 타면은 뭔가 그 착좌감 자체가 약간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2열 시트 헤드룸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제 기준으로 보면 여기 주먹이 한 반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확실히 이 차가 2열의 거주성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 게, 1열 시트를 가장 맞추면은 신발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레그룸, 예를 들어서 주먹이 한 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레그룸이라면은 보통 1열 시트 밑에 공간이 있는 게 좀 더 유리하잖아요, 거주성에. 근데 이 차는 시트를 가장 맞추면은 신발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 가운데 부분은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했고요. 2열 승객을 위한 USB는 이 뒤쪽에 여기가 있고, 그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앞쪽에 수납 공간 있잖아요. 그게 여기랑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긴 물건을 이제 여기다가 수납을 할 때는 좀 더 편리할 것 같긴 합니다.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 요만큼이 남고요. 2열에도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는데, 확실히 제네시스라 그런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보다 이중접합 유리가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도어 트림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따로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블라인드도 있습니다. 2열 도어 트림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를 내리면은 여기에도 2열 컵홀더가 있는데, 그러니까 또 2열에 있는 컵홀더 치고는 이 날개가 4개씩이나 있어요. 보통은 이거 원가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날개가 없거나 또는 2개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 트렁크는 딱 차 사이즈에 맞는 용량 같고요.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EV3랑 약간 비슷해 보이거나 또는 조금 더 작아 보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커버를 올리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작은 좀 얕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약간 좀 특이한 게, 지금 사양이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사양이 좋은데 트렁크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그 레버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2열 시트 접는 거는 이제 이 어깨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차가 아주 그렇게 크지 않으면 트렁크에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EV3처럼 돌아가서 접어야 됩니다. 2열 시트를 접으면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살짝 좀 경사가 있는 편이에요. 이 차는 러기지 스크린이 있는 사양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안 쓸 경우에는 이거를 딱 어디다가 수납할 공간은 없네요. 팰리세이드처럼. 보통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는 앞에 트렁크가 있죠. 이 차도 앞에 이렇게 작지만 트렁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그물로, 그러니까 물건을 좀 고정할 수 있는 그물을 마련해 놨어요. 예, 정차시 정수성은 꽤 조용합니다. 이 차가 만약에 내연기관이었으면은 G80 이런 차들과 아무래도 이제 방음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정차시의 엔진 소음이라든가.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일정 이상이 되면은 이제 급에 상관없이 정차시의 이런 정수성, 이거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G80 시승할 때도 전기차 중에서 가장 정차시에 방음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보통은 전기차가 정차시에 약간 전장품 소리가 깔리는데, 이 차는 전장품이 아니라 약간 그 공조양치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낮게 깔리는 소음이 있긴 합니다. 퍼포먼스는 AWD가 기본이고요. 최고 출력은 부스트 기준으로 480마력입니다. 그러니까 요 출력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죠. 제가 GV60은 퍼포먼스를 시승할 때 딱 한 번만 타보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GV60을 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승차감이 좀 되게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GV60 기존의 퍼포먼스는 이거보다 조금 단단해서 그 차도 그렇게 승차감이 나쁜 건 아니었고 오히려 좋은 편에 속했는데, 이게 부분 변경이 되면서 이런 승차감 면에서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 대비해서 좀 더 탄력이 있으면서 좀 더 고급진 댐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가미가 됐습니다. 회생제동의 로직 자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EV3에 적용된 iPedal 3.0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iPedal 3.0 같은 경우에는 왼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은 넥스로 그 순간만큼은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기존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레벨 0으로 달리면서 필요할 때 왼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은 이렇게 원패들까지 지원이 되는데, 똑같이 맥스로 회생제동을 했을 때 그때 그 감속되는 양이,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차일수록 점점 그런 이질감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차도 기존에 비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페달로 했을 때 감속량이 이제 크긴 한데 기존에 비하면은 그런 이질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헤리티지 블랙으로 가상 사운드를 맞췄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엔진 소리가 아니라 약간 좀 스포티한 감성의 그 배기 사운드와 비슷해요. 전체적인 시야나 운전 포지션은 기존과 같습니다. 이 차가 밖에서 보기에는 납작해도 막상 차에 타면은 그래도 좀 역시 세단보다는 높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그 적응에 시간이 좀 필요한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색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원근감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저 후방시야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가 중간에서 약간 밑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후방시야가 조금 제한이 되긴 합니다. 근데 디지털 룸미러로 이제 그거를 보완을 할 수는 있고요. 이 차가 큰 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런 회전 반경은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 사이즈인데 지금 제가 회전 반경 체크하는 거에서 거의 꽉 차게 돌아나갑니다. 전기차는 회전제동 레벨에 따라서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도 달라지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게 레벨 1 아니면 레벨 0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과 가장 비슷한 거는 레벨 1, 이게 가장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처음 입문을 한다 그럴 때는 레벨 1이 가장 이질감이 적지 않나. 왜냐하면 레벨 1에서 이렇게 가속하다가 발 딱 떼면은 적당하게 감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엔진차의 그 엔진 브레이크 가속 페달을 오프했을 때 그거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라든가 차가 별로 없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레벨 0, 그러니까 타력주행 모드가 강조된 게 좀 더 연비에 유리하긴 하죠. 주로 사용하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가 있는데, 그러니까 에코, 컴포트, 스포츠로 갈수록 파워트레인과 댐핑이 좀 더 스포티해지죠. 그래서 만약에 에코에서 컴포트, 스포츠로 바꾸면은 동일하게 이 가로 그루브를 지나갈 때 운전자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이 타삭타삭하고 튀는 게 전달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승차감으로 보면은 에코가 좀 더 무난하고,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부드러움이 가미된 편이어서, 그러니까 승차감을 완전히 포기할 정도로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요즘에 나오는 현대차 그룹의 부분변경 모델은 기존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방음제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 외부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노면을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그래도 좀 부각되면서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 방음이 좀 잘 돼 있기도 하지만 타이어 자체도 그렇게 소리가 큰 제품이 아니어서 이런 하부 방음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행 시 이 가상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라이즌과 헤리티지 블랙에 따라서 소리가 좀 차이가 큰데, 지금은 어라이즌이고요. 그러니까 이 어라이즌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기차 하면 생각하는 그런 가상 사운드와 좀 비슷하죠. 그리고 헤리티지 블랙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엔진 사운드랑 가장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전기차는 이제 VGS 기능, 가상, 기어, 이게 기능이 하나씩 적용이 되는데 GV60에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에코 모드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컴포트나 스포츠 모드에서 이렇게 가상 VGS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러면 이 밑에 쪽에 조그맣게 숫자로 RPM도 뜨죠. 그래서 뭐 아이오닉 5N만큼은 아니지만 이 차 역시도 대략 그와 비슷한 감성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스포츠 모드에서 쭉 풀가속을 하면은 한 7000rpm에서 퓨얼 컷이 걸리고, 그리고 보통 내연기관이 회전수가 올라가면은 같이 이제 엔진 소리도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오닉 9에 있을 때는 굳이 뭐 아이오닉 9에 이런 기능까지 있을까 싶은데, GV60 퍼포먼스는 아무래도 퍼포먼스를 강조한 그런 차다 보니까 좀 더 어울리긴 합니다.
진입하는 속도나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방금처럼 컴포트 모드로 내리막 코너를 진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거동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좀 무난하게, 그리고 제어도 이게 생각보다 좀 일찍 들어와요. 방금은 오르막 코너를 스포츠 모드로 돌았고요. 스포츠는 확실히 컴포트와 그 거동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포츠로 좀 빨리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 초반에 살짝 안으로 감기는 모션이 나타나고, 이제 보통 그러니까 작정하고 좀 빨리 몬다고 했을 때, 그때 가속 페달을 더 전개해서 밟으면은 오히려 조금 나중에 지나가서는 언더스티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자장비가 개입을 어쨌든 하기 때문에 이게 차선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거나 그러진 않죠. 그리고 순간 연비 같은 경우에는 시속 90에서 대략 한 6에서 한 7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쨌든 공기저항을 좀 더 받는 그런 크로스오버 형태잖아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치가 아이오닉 6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그런 순간 전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이것도 좀 좋아지지 않았나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1열 승차감이 기존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에 2열 승차감도, 그러니까 2열은 제가 이번에 처음 타봤는데 2열 승차감이 이 차가 꽤 좋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외인 게 2열의 거주성이라든가 이제 공간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뭐 차 크기도 그렇고 2열 승차감이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이 차에서. 근데 막상 2열에 타면은 승차감이 꽤 편해서, 어쨌든 이 차가 퍼포먼스라서 일반 모델보다 하체가 조금이라도 더 단단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만 보면은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될 정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리어 쪽에 부싱 이런 게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승차감이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도 되고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내리막을 돌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코너를 돌 때 뒤에 슬립을 살짝 허용하는 그런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자장비 제어가 좀 나중에 들어오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운전자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그런 걸 좀 허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전반적으로 바람 소리가 고르게 나는 편인데, 뭔가 그 전변 풍절음의 위치가 좀 다르네요. 보통은 이제 앞유리나 보닛 쪽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차는 약간 그 썬바이저 있잖아요. 이 위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상관없이 고속 안정성은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고속으로 많이 주행을 할 때 저 뒤에 스포일러 있잖아요. 그쪽이 조금 떨리네요. 가속력은 이 차의 사이즈나 출력에 맞게 빠른데, 그러니까 최고 출력이 부스트 모드 기준으로 480마력이고 또 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N이나 EV6 GT만큼은 아닌데 거의 그에 준하게 가속력이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부스트 모드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차가 부스트 모드를 사용을 안 해도 빠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속 중에 이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차가 갖고 있는 힘이 다 나오는 거죠. 이게 뭐 포르쉐에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잖아요. 부스트 쓰면은 이제 순간, 그러니까 아이오닉 5N도 그렇고 딱 일정한 시간, 뭐 10초나 15초 정도까지는 부스트 모드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고 이렇게 연속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아야지 부스트가 시작이 되고, 가속 페달 안 밟으면 부스트 레디라고 뜨죠. 밟으면은 이렇게 10초 동안 부스트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초 되기 전에 끄면은 이제 부스트 기능도 같이 꺼지고요. 예, 이번에 GV60 부분 변경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GV60 부분 변경 모델이 최근에 나온 현대차 그룹의 부분 변경 중에서는 가장 변화의 폭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배터리가 적용된 거는 이제 최근에 다른 전기차와 동일한데, 안팎 디자인이 부분 변경 치고도 그렇게 많이 안 바뀌고, 이제 편의사양이 좋아진 건 맞지만 이것도 이제 아주 그렇게 이제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승차감 쪽에서 좀 더 주행에서는 개선이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의 퍼포먼스도 저는 승차감이 약간 좀 탄탄한 감각이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기존의 그 탄탄한 감각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좀 더 보편적인 승차감으로 바뀐 것 같아요. 특히 2열도 승차감이 꽤 좋은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큰 변화 아니지만 바뀐 부분 대비해서 얼굴이 한결 예뻐 보이네요.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이렇게 저렇게 상품성이 좋아진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비해서, 그러니까 GV60이 그렇게 판매가 좋지가 못했잖아요. 판매가 부진했는데 그거를 타개할 만큼 상품성이 좋으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패키징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전기차의 수요가 주춤하고, 그리고 차값 대비해서 아무래도 또 차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거기서 선택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차 자체만 보면은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가격 대비해서 또 큰 사이즈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전기차의 수요도 좀 주춤하고. 이로써 GV60 퍼포먼스 부분 변경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